그래서 모션 패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커브를 패스로 해서 그 커브를 따라서 얘가 이동하는 거, 애니메이팅이 되는 거를 우린 모션 패스 애니메이션, 패스 애니메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걔가 패스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들 키를 주면 그 컴포지션 창에 패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패스 자체를 여러분들이 수정하면서 이 그 속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마야는 여기서 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할 수가 없고 그래프상에서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커브를 만드는 거는 여기 쉘브에 보시면 커브 서페이스라고 있죠. 이게 다 커브입니다. 커브를 만드는 툴들이에요. 아크 툴, 그리고 펜슬 툴, EP 커브. 나머지는 저거 뭐 어태치, 뭐 슬라이스 하는 거, 붙여주는 거, 기타 등등 이제 툴 많이 쓰는 툴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커브를 만드는 툴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커브가 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네모는 직선 커브가 4개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컨트롤러로 안 써요. 방법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쟤를 잘 쓰진 않아요. 보통 그냥 커브를 가지고 컨트롤러를 쓰게 되면 보통 이 커브를 많이 쓰죠. 아니면 직접 만들든가 EP 커브 같은 거. 자, 우리는 세 번째에 있는 EP 커브로 커브를 만들 거예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툴 세팅 창이 열립니다.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자, 원리니어로 되어 있을 때 제가 한번 클릭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냥 클릭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엔터 치면 커브가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니어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컨트롤 버텍스 위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형태. 자, 3큐빅으로 바꾸고 하게 되면 이때까지는 직선인데 이제 3개째 찍으면은 곡선으로 표현을 해줘요. 나머지는 궁금하면 바꿔서 찍어보면 되겠죠. 개념은 비슷해요. 원리니어 뭐 2, 5, 7 이런 거. 3큐빅이랑 저기 베지어랑 비슷해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다르지? 5랑 1이랑 혹은 2랑? 은 모르는데 이걸 이제 모드로 바꿔서 컨트롤 버텍스 같은 걸로 바꿔서 보면 또 바뀐 거를 볼 수도 있죠. 아무튼 클릭해서 다 만드셨으면 엔터 치시면 하나의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3큐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드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뭐 원리니어 이런 걸로 해서 직각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직각으로 딱 끊기면서 움직여야 되는 뭐 오브젝트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퍼스펙티브 요 상태에서 커브를 여러분들이 제가 커브를 나 여기 찍고 이렇게 찍고 약간 위로 올릴 거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야.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었다고 해도 카메라를 돌려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정확하게 만드시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뷰로 바꾸시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 거야. 그러면 사이드 뷰에서 올리면서 찍으시면 되고. 아니야, 난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 커브하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만들 거야. 위에서 보는 걸로 해서 찍어 볼게요. 다 찍었으면 엔터. 이렇게
중심점에 이렇게 딱 붙여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수정하시면 돼요. 나 위로 올라갈 거야. 나의 위로 이제 커브를 약간 위로 올리면서 형태를 점점 위로 올라가는 커브로 만들 거야. 그러면 우클릭. 폴리곤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것처럼 커브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다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모드예요. 대표적으로 컨트롤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수정을 하는 게 저는 보통 이렇게 수정을 하죠. 이렇게 컨트롤 버텍스를 이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커브의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모션 패스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이 컨트롤 버텍스들의 간격 혹은 위치가 얘 자동차가 이 패스 따라서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줍니다. 특정 부분에 얘네가 너무 모여 있거나 그러면 얘가 그 반응을 해요. 내가 원하는 형태면은 그대로 해도 되지만 이상하게 막 퍼덕퍼덕거리고 막 이렇게 휜다. 보통 컨트롤 버텍스 위치들이 이렇게 너무 특정 부분이 좁게 있다거나 그러면 요거에 다 반응을 해요. 되도록이면 비슷한 간격으로 하시면 막 심하게 뒤틀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좀 적어요.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여기 있는 컨트롤 버텍스도 이렇게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커브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얘만 여기 있는 거는 이런 걸 반응을 해. 이렇게 바닥부터 약간 반대로 본다거나 퍽퍽거리다가 이렇게 가. 그게 싫으면 비슷하게. 그리고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게. 어느 하나만 갑자기 틱틱. 그죠? 이거는 해봐야지 압니다. 해보고 연결해보고 수정을 해봐야지 아는 거라서 이렇게 어차피 똑같이 계속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면 얘도 비슷하게 점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화점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우클릭 컨트롤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컨트롤 버텍스의 간격을 적절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다. 몇 개는 그냥 냅둬보죠. 이 모션 패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커브에 제어당하는 거예요. 커브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동차가 혹은 뭐 양탄자가 커브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이 오브젝트가 이 커브에 중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깅의 개념이 그런 거라고 그랬죠. 누가 누구를 제어하거나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제 리깅이 되는 거예요. 모션 패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깅하기 전에는 자동차의 수치가 리셋이 되어 있는지 커브의 위치 같은 거 커브는 사실 상관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커브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무언가라면 그 컨트롤러와 어떤 오브젝트가 연결될 때는 다 서로 같이 00001111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해줘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이제 다 됐죠. 다 됐고요. 얘도 00001이고요. 지금 이 자동차는 바퀴는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바퀴는 바디에 페어런치 되어 있는 상태죠. 저는 이 바디를 여기 커브에다가 이제
연결하면 바디가 연결되면 나머지 자동차 바퀴는 페어런치 되어 있으니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건데 혹시 페어런치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룹 페어런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없었어가지고 네, 있었어가지고 페어런츠는요 얘가 부모예요. 자동차 바디가 부모고요. 자동차 바퀴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웃라이너를 잘 보시면요. 자동차 바디 안에 바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웃라이너랑 같이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래서 엄마가 움직이면 자식도 같이 움직이는 게 페어런치 구조예요. 언페어런치는 뭐죠? 단축키? 여러분들 P는 페어런치 할 때 쓰는 거고 Shift P. 근데 뭘 선택하고 Shift P를 눌러야 돼? 네, 자식 오브젝트. 자식은 연을 끊을 수 있다고 그랬죠. 부모는 못 끊고. 그래서 자식 바퀴를 선택하고 Shift P를 누르면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면 지금 내가 방금 저기 관계 끄는 바퀴가 따로 떨어져서 독립됐죠. 이게 페어런치예요. 이 바퀴를 그룹 시켜 볼게요. 그룹은 이 바퀴를 그냥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G 하거나 요거 바퀴 2개를 그룹 시켜 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는 페어런치도 있고 하나는 따로 나와 있는데 컨트롤 G가 되려나? 컨트롤 G를 했더니 페어런치 돼 있던 애가 그룹으로 빠져나와서 그룹 안에 2개의 바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교수님, 이 그룹이랑 페어런치가 똑같이 보이는데요? 네, 똑같아요. 그러나 그룹은 존재하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얘네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리깅을 하실 때.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여주죠? 얘를 컨트롤 G 하고요. 얘가 지금 축이 어딨지? 축을 통일시켜 볼게요. 자, 축을 이동하는 건 D예요. D, 단축키 D. 그 다음에 그룹의 축을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은 자리에다가 놔둘게요. 됐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죠. 1프레임부터 약 100프레임까지 360도 한 바퀴 돌게요. 그룹이.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재밌는데. 네, 그룹이 도니까 그룹 안에 있는 자식 오브젝트가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그룹 안에 있는 얘한테 반대로 돌게 해볼게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보일까요? 마이너스로 돌아야 되죠. 마이너스 360도.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얘는 지금 상관없고, 요 2개. 지금 여기. 얘한테 기졌고, 얘한테 기준 거예요. 얘는 360도 돌게 했고요. 얘는 마이너스 360도 돌게 했어요. 멈춰 있을걸요? 정답을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360도 도는데 나를 제어하는 애가 반대로 돌아. 그러니까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지. 이해 안 해요? 가만 보면 얘는 가만히 있지만 수치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죠? 그룹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얘는 306.787, 얘는 마이너스 306.787.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되게 간단한 거지만,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리딩할 때 이걸 써먹어요. 사람이 뭐 여기가 멈추고 허리의 컨트롤러가 이렇게 움직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개념을 활용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목은 계속 정지되어 있고 몸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럴 필요성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 더 이상하잖아. 보통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거 뭐지? 왜 이렇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리버스 필요해요. 그래서 페어런츠와 그룹의 이 개념을 잘 알고 이러한 과정을 알아야지 이제 리깅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하는 거죠. 네, 페어런츠와 그룹의 쓰임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깨끗하죠? 얘도 깨끗하고 얘도 깨끗하고. 자, 요거 빼먹었네. 커브를 이용해서 사실은 저기 약간 만들기 어려운 거, 폴리곤으로 사실 만들기 어려운 게 사실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곡선의 형태 약간 이렇게 유려하게 곡선의 형태 같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커브 혹은 넙스가 커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커브와 서페이스가 같이 있죠. 이렇게 커브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서 보통 이 개념은 커브가 촘촘하게 막 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를 면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서페이스. 근데 폴리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면이 기본 단위라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면 하나하나가 데이터. 그래서 비트맵이랑 이제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비트맵은 여기 픽셀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면 이제 우리 저기 벡터는 점과 점 사이의 그 곡선. 그래서 벡터 이미지는 점과 점만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가 더 훨씬 더 어렵죠. 벡터 이미지. 비트맵은 대신에 무겁긴 한데 그라데이션 같은 게 되게 자유롭게 그냥 우리가 막 칠하는 대로 칠해내는 게 비트맵이고, 벡터는 비트맵처럼 표현할 수 있지만 미친 듯이 면을 쪼개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렇게 하느니 그냥 비트맵으로 그냥 포토샵에서 그림을 그리고 말지 싶을 정도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일본 사람을 봤어요. 엑셀로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도 봤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네, 그래서 이거 잠깐 한 예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되려나? 대충 이렇게 하죠. 이제 얘가 패스가 되고 얘가 그러니까 전체 튜브의 길이가 되고 얘가 두께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커브 서페이스에 보면 익스트루드라고 있는데 이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이제 얘 궤적을 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 전구 만들 때 그 전구 필라멘트를 잡고 있는 그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잡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폴리곤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좀 한편으로는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긴 있죠. 커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거고, 많이 쓰는 게 로프트, 플래너, 리볼브,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많이 써요. 베벨은 그거 안 쓰거든요. 그래서 커브를 이용해서 서페이스 형태로 만드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폴리건으로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폴리건 형태를 아예 만들든가. 커브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빼먹었네요. 네, 커브를 하나 만들게요. 또 커브를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해보셔도 되고요. 커브를 만들어 놓고요. 두 개를 만들게요. 하나는 락 랭스를 할게요. 여기 커브 메뉴에 커브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락 랭스라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인 커브들은 랭스가 길이잖아요. 길이를 안 잠근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커브를 락 랭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커브의 컨트롤 버텍스 중에 아무거나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다르게 움직여요. 락 랭스가 안 된 커브를 갖다가 움직이면 이게 정상이죠. 얼마든지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데 얘의 길이를 잠가버리면 커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또 이거를 보면서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커브랑 어떤 무언가랑 연결만 할 수 있다면 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태초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갈대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호초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뱀을 만들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중간에 있는 애를 끄집어내고 안 되네. 나머지는 여기 차차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뭐 리빌드, 컨트롤 버텍스의 개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든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구부린다거나 스프링 모양처럼 꽈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커브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모션 패스를 연결을 할 텐데요. 모션 패스는 여기 메뉴 셀렉터를 리깅으로 바꿔주세요. 녹화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걸? 나도 까먹고 있어가지고 나도 했나 안 했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메뉴 셀렉터 리깅으로 바꿔주시면 컨스트레인이라고 있어요. 컨스트레인. 원래는 모션 패스는 한 2017년 버전까지는 모션 패스는 애니메이션에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메뉴 안에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 안에 애니메이션 메뉴 안에 모션 패스가 이제 있는 형식이었는데 얘가 이제 컨스트레인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한 2017년이나 2018년이랑 메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2018년이랑 아마 2022 버전이랑 메뉴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을걸요? 새로 생긴 거는 있더라도. 그래서 2018년 정도는 네, 여러분들 써도 전혀 나중에 새로운 버전에 익숙해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 새로운 툴이 나타나면 그 툴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2017년 쓰다가 이제 갑자기 최신 버전 쓰면 좀 당황스러워요. 이런 게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 전 거라고. 어쨌든 컨스트레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컨스트레인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기도 파란색으로 있죠. 여기도 파란색으로 있는데 나머지는 뭐 포인트, 오리엔트, 스케일 있는데 말씀만 드릴게요. 파란색은
이 페어런츠라는 컨스트레인은 저기 단축키 P 눌러서 페어런츠라는 거랑 좀 달라요. 선택하는 순서도 달라요. 얘네들 다. 그래서 이 페어런츠는 제어하는 애, 제가 당하는 애가 있으면 이 페어런츠, 요 단축키 P 눌러서 이렇게 페어런츠 내가지고 들어가는 건 똑같이 움직이는데 회전도 똑같이 되는데 스케일은 얘랑 상관없어요. 얘가 커져도 얘는 스케일이 안 커요. 근데 요거는 커지죠. 스케일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스케일은 제어를 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데 얘가 회전하면 얘는 그대로 있어요. 같이 회전하잖아요. 스케일도 같이 스케일이 제어당하잖아요. 포인트만, 위치감만 제어당하는 거예요. 오리엔트는 회전만, 스케일은 네, 크기만. 에임이 이제 이따가 카메라에서 쓸 건데 에임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하면 얘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에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눈을 이제 리깅하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이걸로 눈동자를 제어할 때 쓰는.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서 페어런츠, 포인트, 오리엔트, 스케일 나누는 거고, 얘네들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모션 패스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이제 이 두 가지 내지 이 세 가지가 섞인 게 이제 모션 패스예요. 모션 패스는 마치 프리셋처럼 얘네들의 형태가 합쳐져가지고 여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패스 따라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션 패스가 여기 안에 있고, 모션 패스 안에는 세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를 줄 건 아니고, 나중에 따로 키를 주는 데서 키를 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모션 패스의 옵션 창을 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창이 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모션 패스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서부터 타임 레인지부터 타임 레인지, 타임 슬라이더는 타임 슬라이더에 보이는 프레임 사이 동안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놨죠. 여기 타임 슬라이더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타임 슬라이더로 해놓고 만약에 모션 패스를 연결하면 내가 1프레임부터 300프레임 동안 움직이는 걸로 연결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내가 이걸 120으로 해놓으면 120프레임까지만 보이는 걸로 해놓으면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게 타임 슬라이더. 스타트는 시작점만 있는 거야. 첫 포인트만. 이게 단순히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이는 용도로만 그런 식의 용도 패스만 쓴다면은 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있어요, 나름. 스타트 엔드는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타임 슬라이더는 그냥 무조건 여기 보이는 이 타임 슬라이더에서 보이는 시작점과 끝점이 그냥 들어가는 건데 스타트 엔드라는 이제 얘네가 이제 살아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뭔가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뭐 25프레임부터 뭐 96프레임까지 움직여라 라고 연결하게 되면 플레이가 시작하는 상황에 따라 1초 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자, 파라메트릭 랭스는 약간 평균값 같은 걸 찾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키를 줄 수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패스 따라서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게 하거든요. 가다가 멈췄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움직임에 시간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중간에 키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약간 의미가 있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약간 평균값을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막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는 그 중간에 키값을 약간 부드럽게 펴야 돼요.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빠르게. 원래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체크해놓고 해주면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는 건 없네. 팔로우는 보시면 커브가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만약에 팔로우를 체크하지 않고 자동차가 이제 커브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가 팔로우를 체크 안 하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이렇게 돼. 이렇게 따라. 근데 이제 팔로우를 체크하게 되면 자동차가 같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게 이제 팔로우. 둘 다 쓰임새가 있죠. 이렇게 따라서 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따라서 가야 될 때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관람차 같은 거. 관람차가 사람 타고 있는 게 이렇게 돌면 큰일 나죠.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팔로우는 요거, 팔로우 없으면 이렇게. 프론트 에지즈 업 에지즈는 이 오브젝트가 여기 커브에 연결돼서 이제 따라서 움직일 건데 앞을 보는 축을 뭐로 할 거야? 라는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위를 보는 축을 뭐로 할 거야? 라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모델링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설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이네요. Z축, Y축, S축. 자동차가 앞을 보는 형태 혹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더라도 앞을 보고 있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죠. Z축. 캐릭터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불편해. 앞을 보고 있는 상태로 만들고. 그 앞이라는 건 뭐야? Z축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동차 연결할 때. 프론트 엔진. Z로 해야죠. 안 그러면 X로 해두면 아마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연결되고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중에는 오브젝트를 거꾸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왜냐면 별 차이 없거든.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얘가 뒤집어 있는지 똑바로 돼 있는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뒤집어져 있는지를 모르지 어떻게 알아?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 이 축을 잘 모르고 그냥 만드는 거야. 축이 왜 거꾸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만드는 거겠지? 나중에 내가 이제 보면은 야 자동차가 왜 거꾸로 돼 있냐? 그러면 네? 그래요. 세상을 넌 뒤집어서 보고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축에 대해서 항상 보라는 얘기가 이런 축이 되게 중요해요. 3D니까. 그래서 얘가 Z축 보고 있고 얘가 Y축 보고 있으니까 아까 모션 패스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되지. X가 위로 올라가면 자동차 옆으로 눕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켓은 여러분들이 만든 로켓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론트 에지는 뭐로 하는 게 좋을까? 그쵸. 여러분들 로켓 이렇게 세워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Y축을 앞을 보기 위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뭐 상관없고. 로켓이야 뭐 위, 아래, 옆이 그냥 동그라니까 우리가 만든 건. 근데 저는 그냥 리셋해놓고 네, X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거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롤 되는 거를 내가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이제 아까 뒤집어서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옵션 인버스 업, 인버스 크로스 거꾸로 만들었으면 네, 뒤집어서 만들었으면 뒤집어라 리버스 업 거꾸로 만들었으면 뒤집어라 리버스 프론트 마이너스 쪽이 앞으로 가야 되면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냥 되어 있으면 양의 방향 얘가 앞으로 해서 체크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만약 내가 자동차를 거꾸로 만들어서 그 뒤쪽을 바라보게끔 만들어놨으면 Z로 해놓고
이 인버스 프론트를 체크를 해줘야지 얘가 뒤바뀌어서 이제 앞을 보고 따라가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고요. 뱅크는 이거. 뱅크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면 커브의 요 휘어진 커브의 정도에 반응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우리 저기 오토바이 레이스 같은 거 보면 오토바이가 돌 때 그냥 똑바로 서가지고 이렇게 돌지 않잖아요. 이렇게 휘어서 돌잖아요. 누워서.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약간 누워서 돌리잖아요. 그렇게 얘가 비행기 같은 거. 비행기 이렇게 회전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는 본 적이 없어요. 여객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회전해서 돌지. 이쪽으로 돌 때. 이쪽으로 돌 때. 그걸 표현해 주는 게 뱅크고 그 양을 조정해 주는 게 뱅크 스케일. 얼만큼 회전시킬 거냐 리미트 걸어주는 게 각도. 몇 도까지는 내가 사용하는데 그 이상은 안 돼. 저는 그냥 일단 이렇게 해놓고 리셋한 상태에서 나중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동차 선택하시고 커브 선택하세요. 자동차 먼저 선택하고 커브 선택하고 모션 패스 클릭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어플라이. 보시면 X를 앞으로 보게 했죠. X를 프론트 디젤 했더니 자동차가 옆으로 가고 있죠. 언제 동안? 1부터 120프레임 동안 타임 슬라이더로 체크하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교수님 저는 너무 빨리 플레이돼요. 플레이백 스피드 리얼타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플레이백 스피드를 타임 슬라이더에서 우클릭하시고 플레이백 스피드를 리얼타임으로 바꿔주시면 실시간으로 애니메이팅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옵션 이렇게 되는 거 좀 이상하니까 수정을 한번 해보죠. 자, 이 모션 패스 그 옵션을 수정하는 건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을 여시면 돼요. 자,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은 마야 오른쪽 상단에 가운데 있는 아이콘 오른쪽 사람이랑 망치 사이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어트리뷰트 에디터 창이 열리고요. 거기에 보면 모션 패스라고 있습니다. 얘가 됐건 이 커브를 선택하던 얘를 선택하던 모션 패스 1이라는 게 있고 같은 애예요. 여기서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이 U value라는 걸 한번 보면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키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키 프레임 주면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빨간색 띠가 생기잖아요. 얘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들어갔죠? U value. 이건 여기 키가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돼 있냐면 보이시죠? 여기 빨간 줄 1부터 120의 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죠?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게 이 키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키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플레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 보면요. 자, 0, 밸류가 0이야. 0에서 계속 소점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 120프레임에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의 전체 길이를 1로 보는 거예요. 1.
만약에 이 커브의 가운데쯤은 뭐가 될까요? 아마 0.5 정도 되겠죠. 0.494, 그죠? 여기다가 키를 줘서 속도의 변화를 줄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끝점, 양 끝점만 키가 들어가 있는데 얼마든지 중간에 키를 넣어주셨어요. 우클릭, 키 셀렉티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를 줄 수도 있고 그래프이터에서 키를 줄 수도 있고. 자, 파라메트릭 랭스는 나중에 키를 한번 줘보고 한번 해보고요. 아까 여기 프론트 에지지가 X로 되어 있던 거 Z로 바꿔볼게요. 보였어요? 봤나? 나만 봤나? 프론트 에지지를 Z로 바꾸면 똑바로, X로 바꾸면 뒤집어서, 프론트 아니 업 에지지를 X로 했더니 네, X축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마이너스 아니 인버스 업이죠. 네, 인버스 업을 누르면 이제 반대로 넣겠죠. Y인 상태에서 인버스 업을 누르면 네, 뒤집어지겠죠. 인버스 프론트를 누르면 후진하는 게 되는 거죠. 후진하는 게. 이런 것도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Z축을 바라보게 만들고 되도록이면 그리드의 원점에다가 놓고 만들려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더 손을 대야 돼요. 그냥 한 방에 딱 Z 보게 해놓고 하면은 건들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얘네가 막 뒤집어져 있다거나 약간 대각으로 터져 있다거나 엉뚱하게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0점, X, Y, Z 0점 가운데다가 만들어 놓고 놓고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앞을 보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디플리케이트 스페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뱅크 체크 해보죠. 뱅크 체크 해보고요. 뱅크 스케일은 뭐 전 좀 일부러 한 10 정도 확 올려볼게요. 그리고 얘가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하면은 그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반응하죠. 커브의 각도. 그래도 90도 이상 넘어가진 않아요. 그게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리미트 값. 45도로 해볼까요? 40도. 40도까지 넘어가지 마.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덜 돌아가죠. 이제 그 커브에 반응하는 거는 요 스케일로.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 몇 도 이상 돌아가지 말게 하는 거는 뱅크 리미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커브 만드세요. EP 커브로. 커브, 쉘브에 있는 EP 커브, 세 번째 있는 커브 툴 가지고. 네. 모션 패스를 이미 그 연결을 시키고 나서 네. 제 모델링에 추가 부품을 하고 나서 콤바인을 하면 네. 그 콤바인한 추가 부품을 모션 패스가 여기 안 돼 있어서 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페어런치 하면은 같이 움직여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모션 패스? 좀 더 진도 나가서 더 이제 물어보세요.
커버 만들게요. 좀 짧게 만들겠습니다. 너무 길게 만들면 자동차가 너무. 수정하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커버 만들었고, 네, 오브젝트 다 있고, 000 다 확인하시고, 자동차 선택하고, 커브 나중에 선택하신 다음에, 컨스트레인. 컨스트레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리립으로 바꾸셔야 돼요. 리립으로 바꿔놓으면 메뉴에 컨스트레인 보이시고, 컨스트레인 안에 모션 패스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Attach to Motion Pass 눌러주시면 어쨌든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간에. 자, 그 다음에 네, 수정을 하죠. Z축으로 자동차는 내 거는 지금 Z축이 앞섰으니까 Z로 바꿔주고 위는 원래 Y가 위로 되어 있었으니까 위로 하고 회전하고 싶으면 뱅크 체크하고 이렇게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 동안 움직이는 걸로 네, 세팅을 해놨어요. 요것도 되고요. 이거 원으로 해보신 분 계시나?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에다가 만약에 모션 패스를 하게 되면 무한대로 계속 돌아갈까? 이런 걸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궁금하면. 어쨌든 Z, Y, 팔로우. 120프레임 동안. 연결이 됐어. 플레이를 해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천천히 출발하다가 천천히 쓰는 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프상의 기울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정석으로 만들면 정말로 계속 무한대로 도는 것처럼 보일까? 첫 점이랑 끝점이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무시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을까? 기말고사를. 그냥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 회전목마도 생각해 봤어요. 그거밖에 생각은 안 나지만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 있지 않을까요? 장난감 뭐 기차도 어차피 계속 모양만 다르지 무한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장난감 기차 같은 거 해놓고 저기 선로에다가 장난감 뉘어놓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겠죠? 네. 3시 10분에, 4시, 3시는 4시,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네,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